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26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4%, 코스닥 0.8% 하락을 했고요. 사실 이제 오늘 장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또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한번 쭉 내리다가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 다시 마지막에 또 쭉 내리는, 확실히 이제 증시가 관망세가 짙다라는 것이 느껴졌고요. 지금 이제 오늘까지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라든지 그런 증시 움직임이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이제 우려감이 깊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락을 좀 하던 와중에 이제 국제 정세까지 좀 이제 겹치면서, 악재가 겹치면서 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변곡점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그 소식에 따라서 이제 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상 이제 선반영이 좀 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금리 인상률이 낮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느려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또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혹은 이제 금리 인상을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주가 하락폭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에 의해서 좀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회의 결과를 좀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내일 아침쯤에는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오늘도 크게 뭐 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이제 보도록 하면, 일단은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큰 바닥권을 오랫동안 이제 지지를 하던 그 라인을 뚫어버리고 하락을 해버렸고요. 지금 이제 저점까지 내려간 이후로 또 하단을 더 깨고, 네, 2700선까지 결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480일 기준으로 딱 이제 정말 신기하게도 이 지점을 딱 터치를 했고요. 제가 생각하던 단기간에, 단기간도 아니고 이제 좀 많이 내린다면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최하 구간 정도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 터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불확실성 해소가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이제 V자로 이때 시장과 비슷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이 증시가 사실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만한 그런 이 움직임이 좀 과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러시아와 미국이 좀 협상을 잘 하고, 우크라이나 거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은 조금씩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증시가 좀 타격을 받을 것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투자자들도, 네, 그런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그런 대외 정세에 한참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소스에 비해서, 그죠?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스에 비해서 이 심리 변동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이번에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위험 자산 시장이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만 이제 줄을 튕겨줘도 뭔가 엄청나게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시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막 회복을 못한 상태에서, 별로 회복을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탄히 다져오면서 올라온 이 수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 좀 매수를 하면서 올라왔던 세력들은 사실 이 지점에서 아쉬울 게 없거든요. 이렇게 급락을 하더라도 팔면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악재에도 이제 아무래도 차익 실현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투자자들이라면 빨리빨리 이제 회수를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고된, 네, 그런 하락이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좀 많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가 하락을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릴 만큼 내렸으니 좀 반등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일 좀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예상보다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빠르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폭이 커질 경우에는 이제 또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겠죠, 하락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서야는, 네, 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월봉도 이제 거의 뭐, 네,
베스트, 워스트죠. 워스트 거의 5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요. 사실 이렇게 하락하는 것 자체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의 뭐 수년마다 한 번씩 있을 법한 그런 하락이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결국에는 멘탈 관리를 좀 잘 하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계속 지켜보면서 특히 이런 하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또 새로운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또 괜찮은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또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가 조금씩 이제 매도량이 멎는 것 같아요. 연속으로 이제 매도하던 것이 좀 멈추고 좀 이제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 우려스럽게도 꾸준히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한번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도 890포인트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481선 이탈을 했고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도 훨씬 이제 좀 낙폭이 큰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원래는 이제 강하게 코스피보다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세기형 패턴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크게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락한 만큼 또 증시가 반등했을 때 확실히 또 크게 반등해주는 그런 코스닥 이 종목이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반등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렸을 때 반등을 하는 종목이 있고 바로 반등하는 종목이 있고 반등하지 못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도 마찬가지 고점 대비 크게 하락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일단 횡보를 하거나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시장이 올 것 같고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이제 양매수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서서히 이제 기관 투자자도 코스닥에는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떨어지진 않네요. 계속해서 이제 높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이제 급등을 하진 않는 움직임이고요. 그래서 1200원 근처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증시가 이제 좀 급 반등을 할 때는 환율이 조금 이제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FOMC에 대해서 이제 결정되는 그 구간이죠. 그래서 그 날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유럽 증시, 미국 증시 포함해서 2%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또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마지막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 전에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우리 하락분에 대해서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한번 아침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은 1.7% 정도, 1.78% 정도로 계속 뭐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제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1.7%, 1.8%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좀 중요하게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700원 상승해서 4% 상승했고요. 17,9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외 같은 경우는 18,050원으로 뭐 마무리를 했고요. 뭐 사실 시간외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자, 일단 거래량 자체가 최근에 비해서 조금 높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53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되었고, 그래도 어제 하락분의 대부분을 이제 하루 만에 이제 메워주면서 괜찮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래량보다도 증가를 하면서 하락봉을 이제 메워주는, 특히 이제 저점 부근에서의 하락봉을 메워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증시 자체가 반등을 하지 별로 많이 못했는데도 이렇게 두산중공업을 포함해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13일부터 해가지고 줄곧 이제 내려오던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해줬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공지에도 남겼듯이 추가 매입을 좀 했습니다. 17,500원에서 이제 진행을 좀 했고요. 원래는 이제 좀 더 참아볼까 하다가 시장 분위기가 반등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제 FOMC에서 좀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온다면 또 이제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참아볼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저점 구간이라는 것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분 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더 내려갔을 때는 그때도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마지막까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사실 오전까지는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오후로 갈수록 반등이 좀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18,000원 근처까지 밀어붙였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급락 이후에 음봉을 잡아먹는 그런 어느 정도 음봉을 회복해주는 그런 양봉이 나왔을 때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양봉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요렇게 음봉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사실 신주 상장과 관련이 있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있을 법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걸 이제 제외하고는 이제 내릴 만큼 내렸을 때는 확실히 이제 반등을 해주는 그런 자리가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유상증자 하락에 의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도 이때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저점 부분에서 음봉을 한번 더 내리고 양봉으로 이제 메워주는 그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241선은 회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증시 분위기가 좀 안정화가 되고 이제 본격적인 좀 반등이 나온다면 이 하락분을 또 이제 메워주는 그런 양봉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길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유상증자 최종 유상증자 가격이죠.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두산중공업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제가 결국엔 말씀드렸던 것은 2월 3일, 2월 4일, 2월 7일에 대해서 주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났고 1월 27일, 1월 28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설 연휴 다음 첫날이 2월 3일입니다. 그래서 이 2월 3일의 시가가 중요하고 2월 7일의 종가도 중요하다. 그렇게 이 3일 동안의 주가 거래에 의해서 유상증자 가격이, 최종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될 확률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해줬다라는 것은 이제 시장 분위기가 FOMC 결과가 좀 괜찮게 나온다면, 시장 예상보다 괜찮게 나온다면 이 장이 이제 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코스피가 거의 10% 가량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28일 시장 반등과 함께 두산중공업도 좀 올라가 준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가지고 2월 3일에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유상증자 가격을 이제 우리가 예상하던 가격대로 좀 진행을 한다면 2월 3일, 4일, 7일 이때도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이 차트 하나만으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가 이때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때도 이제 횡보를 하다가 고점을 한번 찍고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가격대로 생각한다면 이때가 이제 21,500원이었습니다. 21,500원이었고 이때가 지금 얼마죠? 17,400원이죠. 그래서 21,500원에서 17,400원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음봉을 절반 정도 메워주는 그런 양봉이 나온 이후로 거의 2, 3일 뒤에 이렇게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죠? 이 양봉으로 따진다면 일주일 이상 내렸던 그 주가에 대해서 한 방에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단 3일 만에 이 고점을 깨고 그대로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23,000원까지 올라갔죠.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유상증자 가격도 어떻게 형성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뭐 저는 이제 19,000원 정도가 좀 적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주가에서 이제 반등을 좀 해서 내일도 반등을 하고 해서 이제 18,000원대로 집어넣는다면 충분히 이제 2월 3일, 2월 7일, 2월 4일, 2월 7일 정도에 19,000원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평균 가격과 2월 7일 종가를 비교했을 때 19,000원이 이제 형성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0.8을 여기서 이제 곱했을 때 15,2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1차 유상증자 가격이 16,000원이고 2차 유상증자 가격이 15,200원이기 때문에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낮은 가격 15,200원이 채택이 될 거고요. 그 최종 유상증자 가격에는 이제 7일의 종가에서 이제 또 0.6을 곱해가지고 또 주가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높은 가격을 선택하게 되는데 사실 19,000원 정도면 네 아무래도 15,200원이 그냥 채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200원이 채택이 되었을 때는 8,200만 주를 생각했을 때 1조 2,500억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두산중공업의 공시에 의해서 6,000억 정도가 네 이제 그 채무 상환에 사용이 되고 나머지 6,250억 원이죠. 6,500억이죠. 네. 6,500억이 이제 사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소가스터빈 혹은 이제 해상풍력, 그다음에 SMR, 그다음에 연료전지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6,500억을 어떻게 쓸 것인지 뭐 그 정도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좀 더 주가가 올라가서 2만 원 이상으로 채택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16,000원 정도가 채택이 되어서 원래 계획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개인주주 입장에서는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픈 그런 이해관계가 지금 성립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주인수권도 지금 신주인수권 증서도 나중에 같이 보겠지만 가격이 꽤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본주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린 상태고요. 그래서 그 계리율을 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신주인수권 증서를 좀 매도를 하고 본주를 사는 것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유상증자를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미 본주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선택을 막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크게 뭐 이득이 되는 부분은 둘 다 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크게 뭐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3월에 상장이 되고요. 지금 이제 신주수권을 매도를 하고 본주를 바로 샀을 경우에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최종 유상증자 가격이 얼마에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제 또 그 계리율만큼 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결국엔 그렇게 다 이제 보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본주 주가가 좀 많이 내리는 바람에 이런 고민거리가 좀 생긴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도 내일이면 폐지가 됩니다. 1월 27일에 상장 폐지가 되고요. 계속 많이 물어보신 분들 중에 하나가 질문 중에 하나가 신주인수권 증서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주인수권 증서라는 것은 두산중공업 44알이라고 상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3,000원 넘어가지고 또 이제 형성이 되어서 또 가격대가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다가 0.126을 곱하게 됐을 경우 그 이제 소수점 떼고 정수 부분만 이제 두산중공업 44알로 상장이 되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참여하시는 분들과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두산중공업 유상증자를 참여를 한다라는 것은 이 주식수 만약에 뭐 1,000주를 가지고 계셨다면 126주가 상장이 되어 있을 텐데 126주에 대해서 추가로 네, 최종 유상증자 가격에 126주만큼 이제 가격을 곱해서 그 돈만큼 이제 납입을 하시면 추가로 이제 두산중공업을 그 유상증자 가격만큼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월 4일 이후에는 1,126주가 네, 총 주식수가 되고요. 그만큼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참여를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좀 이제 시장 분위기도 뭐 썩 좋지 않은 것 같고 두산중공업이 이제 나는 충분히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뭐 1,000주 말고 막 10,000주씩 들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있겠죠. 네, 그래서 10,000주를 들고 계셨을 경우에는 이제 1,260 소수점이 이제 9였나요? 네, 1,269주 정도가 상장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10,000주 정도를 사실 때는 한 번에 사시지 않았을 거고요. 그걸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셨을 텐데 사실 1,269주에 대해서는 한 번에 사기가 이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좀 뭐 일부를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를 이제 유상증자를 참여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유상증자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내가 뭐 한 600주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669주를 이제 이 두산중공업 44일 종목에 들어가시면 매도가 가능합니다. 네. 9시부터 3시까지, 3시 반까지 가능하고요. 그냥 종목 매매처럼 매매를 하시면 669주에 대해서 그 매도 이 금액에 대해서 수익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이제 확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600주에 대해서 참여를 한다면은 이제 내일까지 그냥 들고 계셨다가 1월 27일에 상장 폐지가 되면 이제 2월 10일에서 2월 11일에 이제 청약일이 됩니다. 구주주 청약일이고요. 청약일이 2월 10일이라고 해서 2월 10일에 딱 계좌에 돈을 넣으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제 주식 매도를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2거래일 전에 그 돈을 확보를 해 두셔야 되고요. 2거래일 전이라는 것은 2월 8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납입 금액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아니면 연락을 해야 되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할 겁니다. 금액을 요 날까지 집어 넣으세요라고 저는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부분 참여를 하시든지 전량 참여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 매도를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본인의 그런 평단가 아니면 그 이제 신주를 사야 되는 그런 금액이 큰지 아닌지 뭐 거기에 따라서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런 이제 금액적인 문제 말고 만약에 이제 주가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고민을 하신다면 내가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을 때 뭐 지금 16,000원에 이제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는 16,000원보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내가 16,000원에 이 신주식권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또 16,000원에 돈을 주고 주가를 사는 것이 주식을 사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주가가 이제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16,000원을 이탈을 하고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면 저는 코스피가 2,500 아래로 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모든 종목 자체가 저점을 다 깨고 그냥 하락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본주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시장이 가차없이 떨어질 것 같진 않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비전과 그 다음에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시기만 좀 지난다면 이제 4월부터는 확실히 이제 두산중공업의 페이스대로 좀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급등 같은 흐름이 또 이제 나올지 그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의 생각은 이런 횡보 구간을 좀 만들다가 이런 이평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을 했을 때, 그죠? 그런 뭐라고 하죠? 수렴 구간이 완성이 되었을 때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적어도 이제 한 몇 달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반등해야 되는 시기에서 사실 증시 분위기라든지 혹은 이제 조금은 예상 못했던 그런 공매도를 이용한 주가 관리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하락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제 다행히 반등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고 일단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주주권 증서에 대해서는 그런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까먹고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매도를 못 하신다면 내일까지 매도를 못 하신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 참여를 하셔서 주가를 이제 싸게라도 매수를 하는 것이 좋고요. 유상증자 참여하지 않는데 신주주권 매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그 신주주권 증서만큼 그냥 금액을 날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리가 생겼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신주주권 증서만큼 금액이 그냥 날아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놔두시고 청약금을 넣고 청약을 진행을 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도 이제 어제 이탈을 했었는데 좀 회복을 하면서 네, 반등을 좀 해줬고요. 월봉도 20월봉선 근처에서 좀 이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투자자는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양매수를 했고요. 개인 투자자만 또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좀 정상적인 그런 매매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좀 크게 매도를 시켰고요. 여기서 이제 크게 매도한 것처럼 안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실제 보유 물량을 보았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꽤 많은 물량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공매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자장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어느 정도가 거의 밀접하게 연관이 있죠. 그래서 외국인과 대차장고, 공매도, 그다음에 신주인수권증서, 유상증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 그 다음에 대주주에 대한 그런 780만 주죠. 그 신주인수권증서 장외 대량 매매도 어느 정도 그 소스가 되었다.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끝난 것인지 오늘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왔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이제 매도를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금융투자 매수 조금 했고 보험은 뭐 매도를 거의 멈췄고요. 투신 뭐 조금 매도했지만 크게 많은 양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는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와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고요. 최근에는 연기금은 그래서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해서 모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지금 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서 아주 괜찮아 보이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네, 매수 좀 하다가 뭐 조금 매도했지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크게 매도했던 기타 법인도 이제 매물이 끝난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매수로 다시 접근을 하는 모습. 그래서 뭐 이제는 좀 정상적인 이 매매와 이 투자자 수급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공매도 잔고는 오늘 조금 상한되었습니다. 이제 고점을 찍고 1670만 주 찍고 20만 주 정도가 좀 상환이 되었고요. 거래량 자체가 이제 1월 20일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면 1월 24일부터 좀 이제 감소를 했고요. 네, 이제 100만 주 가까이 되던 그 거래량 자체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공매도 비율이 거의 30% 이상 나올 만큼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그런 공매도 거래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 업틱룰 예외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던 점. 그래서 업틱룰 예외 공매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던 지점은 1월 21일부터 네, 그죠. 서서히 감소를 하기 시작해서 1월 21일부터는 이제 확실히 업틱룰 예외 공매도가 많이 줄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체 공매도 거래 비중에서 업틱룰 예외 공매도는 네, 비중이 적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기간 동안 신주인수권 증서라든지 그런 유상증자와 관련된 뭐 업틱룰 예외 공매도를 많이 쳐놓은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만약에 진짜 유상증자 상장 주식과 좀 교환을 위해서 미리 공매도가 처진 것이라면 네, 우리가 기다리는 3월 4일 신주 상장 때 외국인 지분이 급 변동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도 공매도 잔고가 급 변동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이제 그 추이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공매도가 좀 상한이 되었고 확실히 이제 공매도 거래 패턴에 좀 변화가 생겼다. 네, 오늘 제가 추가 매수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공매도 거래와 대차 잔고가 이제 서서히 이제 늘어나지 않고 이 변화가 생겼다라는 점에서 네, 어제부터 대차 잔고가 네,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좀 이제 감소하는 방향으로 꺾였고요. 오늘도 이제 다행히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늘어난 만큼 이제 크게 감소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패턴 자체가 이제 변하는 시점이 생겼다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이 공매도 세력과 대차 잔고를 이제 불러들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변곡점이 생겼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특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네, 공매도와 그다음에 이 대차 거래가 네, 신주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이용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았고요. 다른 종목에서는 사실 다르게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산중공업만큼은 확실히 그런 점을 제가 이제 보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께 좀 이제 해석을 해드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요. 네, 조금 상환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 7,800만 주죠, 잔고가. 자, 그래서 대차 잔고도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당일 84,000주 매수해서 추정 11만 주 매수해서 당일 84,000주 매수로 이렇게 되었고요. 뭐 큰 변화 없었고 전일 그다음에 전전일 그리고 오늘까지 3일 정도 연속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막 던지던 그런 물량 대비해서는 매수량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공매도를 이용해서 막 지분을 던지던 그런 시기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유율 자체는 7.3% 정도로 뭐 7%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크게 외국인 투자자가 더 매도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보아야 될 것은 유상증자 가격 결정 이후에 이제 뭐 연기금 투자자라든지 그런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매도를 하지 않았던 그런 투자자들이 매도를 이제 시작할 것인가, 신주 상장에 대해서 미리 매도를 시작할 것인가,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잠깐 이제 수급을 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를 좀 하고 있죠. 근데 그 연기금 투자자의 매수량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부터 보아야 될까요? 이게 그죠? 7월 21일부터, 그러니까 합병 신주가 발행되고부터 이 집계를 좀 해보면요. 기간 합계가 이제 39만 주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480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금융투자는 92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480만 주로 잡히긴 합니다만 실제 거래에 대한 그런 지분을 직접 비교했을 때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대충 비교를 하면 이 정도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기관 투자자 별로 매수를 안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금융투자가 이제 920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그만큼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신주 상장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하고 빠져나갔다라는 점, 그 다음에 보험과 투신이 이제 꽤 매수를 했었죠. 투신도 이제 200만 주까지 갔다가 좀 이제 최근에 감소하긴 했는데 그래도 투신도 꽤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도 100만 주 정도 두산중공업에게 투자를 했고요. 사모펀드는 뭐 크게 변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기금이죠. 연기금. 그래서 연기금도 67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때 신주 상장이 될 때 연기금 투자자도 좀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꾸준히 계속 매수를 하기 시작했던 그 물량이 그 매도를 커버하고도 이렇게 670만 주가 플러스로 잡혔다는 점이고요. 그만큼 이제 두산중공업을 계속 모으고 있다, 사모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7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평균 가격이 2만원 이상이 되겠지만 대충 2만원만 곱하더라도 이 총 금액은 1,300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1,000억 이상을 지금 연기금 투자자는 이 두산중공업에 베팅을 했고요. 그만큼 이 기대가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꾸준히 이런 식으로 매수를 계속하면서 저점 매수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투자자 수급만 보고 믿고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원전 종목들이 조금 반등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반등하기 시작한 것은 좀 많이 보이는 뉴스가 요거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님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님이 탈원전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원전주들이 이제 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탈원전 백지화는 사실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계속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이 윤 후보님이 지지율이 좀 1등이죠. 투표를 가상 조사인가요? 그걸 했을 때 가상 투표를 했을 때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2등 이재명 후보와 또 이제 그렇게 격차가 좀 벌어지면서 이 당선율이 좀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탈원전 백지화에 대해서도 좀 현실성 있게 우리가 이 시장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가가 좀 반응을 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3월 이후에 이거는 이제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뭐 말을 아끼겠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두산중공업과 레이언스인가요? 네, 레이언스 쪽에 이렇게 비파괴 검사 분야를 사업 협력을 하는 MOU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파괴 검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파괴를 하지 않고 검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엑스레이를 이용을 하거나 최근에 이제 CT라고 해서 CT를 또 이용해서 그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 뭐 제품 내부를 보는 그런 용도로 좀 많이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차 전지 그죠? 그쪽에서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뜨고 있는 비파괴 검사 분야고요. 그걸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것은 이제 두산중공업의 그 기자재들 혹은 뭐 다른 분야에도 또 쓰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함 검사를 하는데 또 이제 협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엑스레이는 이제 이 레이언스라는 기업이 하고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의 이제 AI 비파괴 검사 솔루션이죠. 이 프로그램은 두산중공업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튜브, 파이프 등 금속 용접 부위의 비파괴 검사 영상을 빠르고 이제 정확하게 분석하고 결함 부위를 예측하는 이미지 분석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그 AI를 이용한 그 측정 사업, 그죠? 측정 사업을 지금 두산중공업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진행하는 것 같고요. 상당히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5G라든지 그런 디지털 솔루션을 계속해서 제공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 두산중공업이 뜬금없이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런 두산그룹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그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유지보수 입장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AI가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분야가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소식이고요. 자, 이제 출력 제어가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일단 제주도 바다에 이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림 해상풍력단지인가요? 그래서 국내 첫 상업용 해상풍력인 탐라 해상풍력 발전이 제주시 한경면 앞바다에 30메가와트급 발전 용량의 9기를 추가해서 총 이제 19기죠. 102메가와트 규모로 늘리는 사업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될 예정인 풍력 발전기는 기둥과 날개를 포함한 전체 높이가 233m고요. 현재 가동 중인 풍력 발전기는 150m 가량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용량을 가진 해상 풍력 발전이고요. 이제 7월경에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는 총 사업비 4천억 원을 투입해서 2025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림읍 수원리 해안에서 1km가량 떨어진 해상에 들어서는 한림 해상풍력 발전은 최근 이제 착공 허가를 받았고 5.5메가와트 해상풍력 18기를 건설을 하고 총 발전 규모만 100메가와트죠. 사업비는 5,300억 정도. 그래서 지금 두 개를 합치면 거의 1조 가량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두산중공업은 여기 보시면은 풍력 발전기 제작 및 납품, 유지 보수 서비스를 맡게 되고요. 풍력 발전기의 회전 날개인 블레이드는 길이만 이제 68m에 이르고 순간 최대 초속 70m의 강풍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제주시 구자읍 김영리 앞바다에 시제품이 설치가 됐는데 순간 최대 초속 57m에서도 정상 가동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블레이드 이쪽은 두산중공업이 이제 납품을 할 예정이고요. 유지 보수 서비스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국내 이제 해상풍력 시장에서도 두산중공업이 꽤 비중 있게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5.5메가와트급이고요. 이제 8메가와트급은 개발을 성공을 하고 이제 실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곧 실증이 완료되면 8메가와트급도 이제 추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6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구자읍 앞바다에 5.5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19기를 또 설치를 하고요. 이렇게 제주도 쪽에 해상 풍력 발전기를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기사 제목에서 나왔지만 이 신재생에너지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에너지를 계속 생산했을 때 컨트롤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또 ESS를 핵심 사업으로 꼽는 이유가 이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하는 에너지를 저장을 해두는 것이 이제 ESS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독일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미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ESS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시장도 커질 가능성도 크고요. 그만큼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두산중공업이 큰 비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네, 기대를 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오늘 소식이 좀 많죠. 자, 원전에 대해서 또 이제 UAE와 해외 원전 공동 진출 협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자세한 내용 다 생략하고 여기 보시면은 한국과 UAE가 이제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서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하고요. 원전 건설 및 해외 원전 사업 실무 그룹은 이제 원전 운영 관리 분야 및 협력 및 그다음에 공동 입찰팀 구성을 해서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주에 대해서 한국과 UAE가 협력을 한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UAE가 이 협력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지금 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UAE가 이제 원전 이 운용을 해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쪽 운영 관리 분야 쪽을 이제 맡는다는 것인지 그러고 이제 확실히 이제 돈이 좀 되기 때문에 그 돈을 통해서 자금을 이제 지원을 받는 쪽으로 하는 것인지 일단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협력 강화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고 양국 간 원자력 청년 모임 신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공동 연구 협의 등 신규 협력에 합의해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원전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UAE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추가 이 원전 증설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원전 증설에 대해서 좀 그쪽으로 방향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UAE 쪽에서는 우리가 1400메가와트급 4개를 아주 큰 원전 4개를 성공적으로 이 건설을 마치고 지금 성공적으로 송전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우리나라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체코와 폴란드를 노리겠지만 폴란드 쪽은 약간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 소식은 좀 더 업데이트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아까 뭐 탈원전 백지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성 향상에 또 총 6,500억이죠. 6,500억을 또 투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번에 정부 차원에서 2조 5천억인가요? 2조 6천억 있나요? 핵 폐기물 처리와 그 다음에 원전 운영 방법에서 또 이제 그렇게 장기적으로 또 이제 돈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와 이제 별도로 이렇게 또 돈을 투자를 한다라는 것인지 일단은 또 6천억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핵심 기술 개발에 8년간 6,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요. 설계 수명이 임박한 원전이 일어나면서 당장 올해에만 600억 규모의 선정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은 총 24기인데요. 그 중에 이제 고리 2호기가 2023년 내년이죠. 그 다음에 고리 3호기가 2024년, 고리 4호기가 2025년, 그 다음에 한빛 1호기, 뭐 한빛 2호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매년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5년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원전이 지금 이제 수명이 완료가 되고요. 사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원전 중에 17개만 이제 가동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1400메가와트급이죠. 1400메가와트급이라면 7개면은 1.4기가와트에서 거의 뭐
9.8기가트죠. 10기가트를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인데 그 10기가트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좀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원전 건설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혹은 이제 이 수명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원전 해체를 통해서 그 또 원전을 제거를 하고 이제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그런 방향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총 사업비 6,500억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가기부와 산업부 차원에서 네, 이렇게 돈을 계산해 가지고 매년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좋은 소식이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소식은 오늘 막 엄청나게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만 뭐 탈원전 백지화 정도가 네, 직접적인 소식이죠. 근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두산중공업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소스들은 제가 뭐 매일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등을 할지 한번 지켜보고요. FOMC 결과 주목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